전세 수요 자체가 없어요. 우선은. 우리는 임대사업자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게만 팔아요. 임대사업자가 동변상력으로 똑같은 집은 보통을 누가 집을 삽니까? 못 사죠. 그럼 대출 됩니까? 대출 안 되죠. 그럼 누구한테 팔아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칼을 들고 있어. 이거 떨어지기만 하면 이 칼에 맞아서 죽으면서 물에 떨어져. 세상에 법이 이런 법이 어딨나. 전세금을 회수를 해서 다른 집에 역전세금을 마련하고 있고 결혼 계획은 무산이 됐고 파혼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전세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왜냐면 나 너무 무섭다 요새. 이건 필수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 가격을 맞추다 보면 이 시세에 반도 안 되는 공시지가에 뭐 몇 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이제 하염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고령 임차인 계시는 집을 팔아야 된다거나 청년 임차인이 지금 내년 4월에 그 만기가 돼가지고 벌써 연락이 왔어요. 저 계속 살고 싶다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집 팔면 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이 임차인은 무슨 잘못인가요? 중소기업 대출 받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아서 저렴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분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조금만 삐끗하면 결국에는 전세 사기꾼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가 아닌데도 전세 사기꾼이 되고 임차인들은 더불어서 서민들이 다 연쇄적으로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고요. 이게 참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안 된다. 굉장히 전략을 하고 조심을 했고 시작한 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인상한 거 딱 한 번이었죠. 2년 동안에 한 번. 근데 그것도 사정에 따라서 공시가격 126%로 했을 때는 1억 7,640만 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1억 가까이 돌려주셔야 되나?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이런 정책이 정말 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임대사업자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게만 팔아요. 임대사업자가 동변상력으로 똑같은 집은 보통을 누가 집을 삽니까? 못 사죠. 그럼 대출 됩니까? 대출 안 되죠. 그럼 누구한테 팔아요? 팔 데가 없잖아요. 저는 세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당장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아니 임대차 3법 있을 때는 문정부 때는 왜 그렇게 법을 많이 바꿨나요? 임대인들이 조금 잘 되는 꼴 못 보니까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우성인데 바꿔주나요? 더 죽이려고 하죠? 칼을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나뭇가지 위에 우리는 매달려 있어요. 밑에는 강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칼을 들고 있어.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이 칼에 맞아서 죽으면서 물에 떨어져. 세상에 법이 이런 법이 어딨나.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시유지 땅인데 전세를 5천만 원에 준 거 있습니다. 5천만 원 있으면 받지를 못해요. 시유지 땅이라. 하도 죽겠어서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역전세 막으려고 해도 이것도 임대사업자에게만 팔아야 돼. 이 5천만 원짜리도 등록 말소를 하면서 무조건 3천만 원 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관성이 없는 거. 지그들 편할 대로 아무렇게나 정책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임대인들 때려 죽이기. 말이 됩니까 이게. 5천만 원짜리 전세가 말소를 하면 3천만 원이야 이것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난 정말 이분들이 저 좀 진짜 만나서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팔고 싶은데 팔아야 그 돈을 회수해서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도 구제하고 그 돈을 1천만 원도 남으면 또 다른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반환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임대사업자에게만 팔아야 될까요? 세금 내고 우리가 양도세 다 내겠다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만 팔아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안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임대사업자에게만 팔아야 되냐고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월세 집을 빼서 그 전세금을 8천만 원 빼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8년 동안 넣었던 청약예금, 저희 아들이 6년 동안 넣었던 청약예금, 그 다음에 모든 통장을 다 찾았습니다. 하다 보다 10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친정 엄마 이번에 이사를 가셨는데 금액이 조금 낮아져서 간 그 돈까지 좀 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겨우겨우 해결했는데 당장이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은 그런 문제인데 오피스텔은 다행히도 좀 괜찮아서 이번에 보니까 한 집은 126%를 해도 3천만 원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5%뿐이 못 올려요. 그래서 1,200만 원 올리려고 했더니 어저께 부동산에 갔더니 하는 말이 이 정도 갖고 저기 집이 안 나간대요. 다 어려우니까 더 낮은 집으로 가지. 그러면 결국에는 올릴 수 126% 해서 3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니까 5%뿐이 못 올려서 1,200만 원 올릴 수 있지만 그것도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격 그대로 내놓는 방법뿐이 없다고 하면 저는 오피스텔이라도 올려서 그걸로 이제 빌라 쪽에 역전세 반환금을 제가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희망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뭘로 메꿔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집에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용돈은 고사하고 우리 지금 주거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어가지고 수리해놓은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그거를 전세로다가 주고 전세금을 회수를 해서 다른 집에 역전세금을 마련하고 있고 결혼 계획은 무산이 됐고 파혼하게 됐습니다. 취등호세를 높여가지고 두 세대 이상은 8%, 거기다가 부가세를 합하면 8.8%, 그 다음에 세 세대 이상은 12% 취득세가. 내년에는 100세대를 사도 50세대에서는 1.1%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두 세대 이상은 8.8%, 세 세대 이상은 12%에다가 10%를 계산하면 13.2% 4% 나와요. 다른 까지 합하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살 사람이 없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보세요. 우리 임대사업자들 양성화시켜서 등록한 뒤로는 왜 팔 수가 없겠죠. 단기는 4년, 5년은 단기인데 4년은 구청의 의무기행 기간이에요. 5년은 세무서의 의무 기간이에요. 그래서 4년, 5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4년, 5년 다 끝나고 없어요. 끝나버렸고 이제 8년, 10년짜리만 남았는데 8년, 10년을 못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내에 팔면은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손해봐도 3천만 원. 그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 감면 이런데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보증할 때 공시가격의 이제 126%가 되는 계산은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다가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전세가율을 90%를 곱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40 곱하기 0.9를 하면 126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6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공시가격에 126을 했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공시가격이란 게 전세가격의 시세에 한참 못 미쳐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기존에 거래되던 기존에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 되거든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현재 세입자가 2억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시 가격이 1억에서 1억 정도로 될 거예요. 한 50%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1억에다가 곱하기 140, 1억 4천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 전세가율을 다시 90%를 곱하면 1억 2,600이 나옵니다. 현재 세입자는 2억에 살고 있는데도요. 그러면 7,400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 7,400만 원 연봉 받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있다라고 해도 연봉 1년치를 그대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을 내보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전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권장을 했거든요. 나라에서 전부 다 할 수 없으니 민간이 좀 도와줘라. 대신간에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채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당 7,400만 원씩 세 채만 돼도 2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이걸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다세대나 빌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오피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전세 사기범으로다가 이제 사고 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저희가 뉴스를 접했을 때나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연의 사람들을 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추적 조사를 해본 결과 처음부터 기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게 있었어요. 허위 서류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뭐 전세 사기의 전세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던, 보증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우리가 착한 임대인이다, 선량한 임대인이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보통 임대인인 거지 저희를 뭐 선하게 봐달라, 뭐 선량하게 봐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통의 임대인인 거예요. 우리 보통의 임대인들은 그냥 임차인분들한테 삶의 질, 삶의 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시장 물가가, 모든 물가가 올라갈 때 내 재산 가치도 그냥 그에 준해서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이 집을 소유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지, 저희가 그 집이 뭐 이걸 속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거나 이 사람을 처음부터 뭐 내가 보증을 받아서 이걸 기망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투자자 중에서 이 빌라 몇 채 사가지고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했던 분들도 없어요. 이건 맞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양성화를 권장을 하고 시작을 해서 한 그 선의의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서 하면서 우리 그 임대인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선의의 임대인들하고 이 건축을 해가지고 초기에 건축을 하면 말입니다. 신축을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은 그 매매가가 높아요. 거래가가.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고 거래가 기준. 그거를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세가가 높아져 가지고 이 말썽이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선의의 우리 임대인하고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싸잡아서 계산을 해버려 가지고 지금 이 전세 사기 양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꾼과 일반 임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지난 몇 년간 임대인들은 뭐 전세가나 매매가가 폭등했더라도 다 우리가 돌려줄 돈이라고 생각하고 적정한 선에서 시세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임대를 줬어요. 근데 이 전세 사기꾼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최대한 뜯어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근저당을 잡고 이제 잡을 수 없으면은 전세금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허그 보증보험이 가능한 그 금액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한 최대한 잡아서 이 모든 걸 다 낀 다음에 전세를 주고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세 오르고 내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하면서 벌써 몇 천만 원 다 먹었어요. 이제 그걸로 튀는 거예요. 이제 명의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게 끝이에요. 돈 벌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빌라에서 깡통 전세란 말을 쓸 수가 없는 이유는 빌라 자체는 소유 욕구가 작동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소유하고 싶은 집과 내가 소유해서 살고 싶은 집과 내가 살고는 싶지만 그 집이 소유하고 싶지 않은 집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의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원래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깡통 전세다, 깡통 전세 보유자라고 비하하는 발언 자체가 빌라라는 특수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인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빌라를 오래전부터 갖고 계시지만 원래 빌라는 전세가나 매매가나 원래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를 갖다가 이렇게 정부에서 126%까지 보증보험 안도를 축소를 시키다 보니 더 낮아지고 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혐오스러운 그냥 집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고 지금 저희가 그 단기 임대는 이제 없어지고 다 임대가 8년 내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를 저희가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8년 내지 10년은 무조건 지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증보험 한도 축소를 126%로 했던 거를 다시 원상복구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된 데다가 공시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해도 저희가 역전세금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도 아주 힘듭니다. 그 돈도 마련하기 힘든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를 시키니 너무나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대사업자라도 지금은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빌라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매한다고 해도 지금 빌라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격을 내려서라도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라도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가 지금 뭐 전세가라도 해서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소도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소를 해야 저희가 매매를 가능하지. 말소하게 되면 한 건물당 3천만 원인데 어떻게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게 전세 사고 또한 전세 사기 이런 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평범하게 지금 이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줘서 보증보험 한도도 원상복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매매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잠시 한정적으로라도 우리가 말소할 때 임대 등록 말소를 할 때 과태료라도 없게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진행이 돼도 전세 사고나 전세 사기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